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행을 외치며 종로구 청와대 인근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종로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청에서 협치 종로공감 톡톡을 개최했습니다. 강북구가 솔샘로 일대 주변 간판을 올해 11월까지 새롭게 정비하기로 밝힘에 따라 도시 미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시가 심층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강릉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고충을 들어주는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를 운영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3일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에 이어 지난 4일 청와대 인근에서도 노조조합원 총파업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도로공사 수납원들이 주축을 이루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인근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전국민주연합 노조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행이며 이날은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집회의 주축을 이뤘고 이들은 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요금 수납원을 고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무리한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2013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상태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결국 기존 용역업체의 하청직원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노조 측은 향후 자동요금 수납 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요금 수납원의 업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들은 더욱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번 사태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마무리될 때까지 청와대 앞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종로구청에서는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종로 공감톡톡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통안전, 소통, 주민공간 등 5개 분야 사업을 현장에서 논의하고 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협치종로 공감톡톡은 2020년 협치 실행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종로구 협치회 위원들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의제 사업 설명 등 민관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강북구는 솔샘로 일대 주변 간판을 올 11월까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새롭게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 LED 조명과 타이머 스위치가 적용되며 업체당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가 삼양동 사거리에서 솔샘터널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 건물 간판을 올해 11월까지 정비하며 사업체마다 1개의 간판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한 뒤에는 건물의 외관 상태에 따라 외부 세척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의 설치를 억제하고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심층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강릉형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강릉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새롭게 확대 단장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센터에서는 각종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 구직 상담,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강릉시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구직 상담,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합니다. 기존의 일자리 지원센터는 일자리 경쟁과 내부에 1명의 인원만 배치돼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심층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취업 상담사를 충원해 본격적인 일자리 지원 임무를 추진합니다. 청년과 중년, 고령층의 취업,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관련 기관과 취업 희망자를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일자리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구축 민원을 상담해주는 이동신문고 상담버스가 지난 11일 횡성을 찾았습니다.
지난 11일 횡성 3.1광장 일원에서는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상담버스가 운영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골장터와 다중이용 시설을 찾아가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및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상담관 등이 방문해 주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횡성구는 이번 이동신문고 상담버스가 주민 고충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대전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 개정된 2015년부터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간으로 매년 다양한 여성 관련 행사와 유공자 시상 등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2019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여성대회, 여성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7월 1일 시청 대강당에서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과 제31회 대전 여성대회가, 7월 5일 우리들 공원에서는 대전 여성문화제가, 7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2019년 양성평등 주간 슬로건은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거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과 희망 메시지를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완료될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울산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일 시민단체와 기업체, 공공기관 등 65개소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백리대숲 조성사업 참여회와 참여자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을 본격화해 시민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고 즐기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올해 개항 이후 처음으로 300만 이용객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공항의 주 9회 운수권을 새롭게 배정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청주공항 이용객은 국내선 99만 6,886명, 국제선 22만 9,472명 등 모두 122만 6,3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내선 12.8%, 국제선 155.8%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국제 노선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돼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300만 명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 달하는 폐광에서 나오는 찬 공기로 무더운 한여름에도 10도를 유지하는 보령 냉풍욕장이 지난 17일 개장한 가운데 21일 개장식을 갖고 오는 8월 31일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장식은 청라 풍물단의 길놀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체험과 장터가 어우러진 작은 농부시장, 냉풍삼 모종 심기 등도 연계해서 열렸는데요. 냉풍욕장 인근에서는 찬바람을 이용해 재배한 양송이 버섯과 냉풍삼 등 다양한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팔 입고 있는데 너무 춥고 이번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다음번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냉풍욕장은 땅 속의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밀고 나오는 대류 현상이 발생해 연중 10에서 15도를 유지하는 보령의 여름 명물 관광지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도시 규모에 걸맞은 환경, 복지도시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7일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이 내일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의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지진 피해 완전 극복 등 시민 중심의 시정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며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이강덕 시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포항의 정체성인 철과 바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S플랫폼시티 포항 2025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철강도시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에너지관관 전문 인증센터와 그린스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시작으로 영일만 관광특구, 환동의 크루즈 운항, 해양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배터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습 등 도심 녹색벨트 확충, 도심 하천 생태복원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시재생 추진과 녹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덕 시장은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복지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112로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부 주도의 특별 도시재건 프로젝트 추진 및 관련 대안 사업 발굴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산시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비롯한 총 4곳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오는 20일 일제히 개장하기를 밝혔습니다. 양산시 여름물놀이장은 가족 단위로 부담 없이 찾아와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양산시는 명동공원을 비롯한 총 4곳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오는 20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물놀이장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과 석산근린공원, 명동공원, 디자인공원 등 모두 4곳에 설치돼 다음 달 25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4곳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섭니다. 양산시는 안전요원 등 운영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부상자 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무실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김제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직소 민원 코너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축산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축산 냄새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한 냄새 저감 대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여름철을 맞아 지역 자원화 시설과 축산농가 등 혁신도시 인근 지역 159개소에 대하여 냄새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확대를 공급합니다. 김제시 친환경 농업 미생물 사업소는 냄새 저감을 위하여 도비 및 시비 등 3억 원을 투입하여 광합성균 200톤, 고초균 120톤을 대량 배양하여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양돈농가 및 축산 관련 업체 등에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제시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간 1,600톤 이상의 액상 미생물제와 발효사료를 공급하고 전체 공급 농가 수는 천여 농가로 시설 원예, 채소, 과수 등 경종 분야 500농가, 한우, 양계, 오리, 분유처리 등 축산 분야 5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은 혁신도시 인근 지역 미생물 공급 농가에 대하여 미생물 제재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양지 노인복지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 독거노인을 위한 공간인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주시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주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24일 양지 노인복지관에서 전주시 관계자와 노인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건강 증진을 돕는 전주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로 설치된 전주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건강 및 일상생활에 취약한 저소득층 남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양지 노인복지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실과 요리실, 건강증진실 등을 갖춘 이곳에서는 향후 총 50명의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신체,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시상식에서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분야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권오봉 시장은 브리핑에서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맛과 멋의 향유, 도시재생을 품다라는 주제로 이순신 광장, 고소동 벽화마을 조성 등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시는 100년 재생을 목표로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양시는 대표 관광지인 중록원에 새로운 이색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록원은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관람객이 다소 줄어 담양구는 다양한 테마 공간과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록원 한옥쉼터에 새로 조성한 조격체험장은 대숲속에서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각종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죽초액이 들어가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국의 옛 전래동화인 임금님귀는 당나귀길을 테마로 조성된 임금님귀는 당나귀길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포토존과 더불어 임금님귀의 소원을 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연출해 중록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체험과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힐링 공간을 조성해 중록원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완주군에서 완주 교육공동체 학부모 모임의 상상고 자사고 폐지 적극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자사고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제도적 장치였을 뿐이라며 폐지 결과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의 상상고 평가 결과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완주교육공동체 학부모 모임은 2일 오전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북교육청의 운영평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다며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확산이라는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입제도와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더불어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 모임 관계자 조영우 씨는 최근 상상고 운영평가 점수와 비슷한 타 지역 자사고가 재지정되면서 이를 두고 비판하는 언론이 있다며 이러한 개입은 교육자치 위협을 넘어 가치를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진안구는 지난 28일부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보호자 없이도 입원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3층 병동의 20병상 규모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내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직접 돌봄으로써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진안군 의료원 관계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환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월드의 권지영입니다. 웃는 와중에도 잠에 빠져드는 아이들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보는 이들을 엄마 미소 혹은 아빠 미소를 짓게 하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영상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슬슬 잠에 빠져들고 있는 아이. 촬영하는 엄마를 봐서일까요? 갑자기 일어나서 배시시 웃다가 다시 잠들어 갑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을 걸며 장난을 치자 자다 말고 아이가 웃습니다. 그 표정 그대로 잠에 들었다 웃었다를 반복합니다. 잠은 오는데 엄마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번엔 먹는 도중에 잠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졸다가 엄마 아빠가 웃는 모습에 같이 웃는데요. 웃다가도 이내 다시 잠에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웃음과 잠을 넘나드는 아이들의 영상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을 웃음 짓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월드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 장마 기간이지만 세찬 장맛비가 아닌 소나기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우산 소지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